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구가 마지막 단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기념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떤 날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한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한국에는 기념일이 정말 많아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왔던 기념일도 있고, 최근에 유행처럼 만들어진 기념일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은 특히 5월에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5월에는 부모님, 아이, 부부를 위한 기념일이 모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는 스승의 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도 바로 5월에 있습니다. 5월에는 정말 많은 기념일이 있어서 이 기념일을 다 잊지 않고 챙기기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이니까 좀 힘들다고 안 챙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기념일에 대한 대화와 관련 어휘를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8쪽의 그림부터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한국의 어버이날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버이날은 매해 5월 8일인데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한국의 기념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로 따로따로 있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은 5월 8일 하루를 어버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한국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뜻으로 선물을 준비하거나 카네이션 꽃을 드립니다. 또 자주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이 모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가 여행을 가기도 하죠. 여러분 나라에도 부모님을 위한 이런 기념일이 있죠? 이 날을 어떻게 보내나요? 선생님도 좀 궁금하네요. 두 번째 그림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나타낸 거네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일을 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나라의 어린이날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나요? 세 번째 그림은 무슨 기념일을 말하는 걸까요? 초콜릿이 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지난 1980년 중반부터 서양의 고대 로마의 그리스도교 성인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인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이날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전하고 확인하는 기념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기념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같은 것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거나 확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9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매달 14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는 14일 기념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가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 4월 14일에 블랙데이라는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념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2월 14일이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면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럼 4월 14일 블랙데이는 뭘까요? 네, 바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날인데요. 까만색을 의미하는 블랙을 쓰고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까만 옷을 입고 까만색 음식인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기념일이죠? 그런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 생긴 기념일을 챙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기념일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럼 한국의 기념일에 대한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임스 씨와 미선 씨의 대화입니다. 먼저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다음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 씨는 왜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화에서 나온 5월에 있는 한국의 기념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찾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일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보내려고요. 다음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에는 아버지 날이 있거든요. 한국은 언제예요?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하루예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미선 씨는 조카들도 많은데 다 챙기기가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안 챙길 수는 없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요.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에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제임스 씨는 왜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합니까? 네,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 한국의 어버이날은 언제입니까? 네, 5월 8일 하루입니다. 세 번째 질문. 대화에서 나온 5월에 있는 한국의 기념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두 찾으셨나요?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4개의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가 미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내일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선물 고르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아, 제임스 씨는 부모님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니까 선물을 고르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미선 씨에게 함께 가서 좋은 선물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부모님 생신일까요? 왜 부모님 선물을 사는 걸까요? 미선 씨도 이것이 궁금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이제 제임스 씨가 왜 선물을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미리 선물을 보내려고요. 다음 달에 어머니 날이 있고 6월에는
아버지 날이 있거든요. 한국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 책에서 제임스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란 걸 기억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기념한다고 해요. 그리고 6월 세 번째 일요일은 아버지 날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념일에 어머니나 아버지께 감사의 카드나 작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도 하고요. 기념일은 다르지만 기념하는 방식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한국의 어머니 날, 아버지 날에 대해 미선 씨가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5월 8일 하루예요. 한국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각각 나누어서 기념하지 않고 5월 8일 하루에 함께 기념하죠. 이 날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나타내는 어버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버이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따로따로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합치지 않고 각각이라는 의미인데 물건을 서랍에 따로따로 넣어두다. 우리 가족은 직장이나 학교가 각각 다른 지방이라 모두 따로따로 살고 있다. 처럼 모두 함께가 아니라 각각 떨어져서 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임스가 뭐라고 하는지 다음 대화 내용도 볼까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미선 씨는 조카들도 많은데 다 챙기기가 어렵겠어요. 아, 제임스는 미선 씨가 한국의 어버이날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한국은 5월에 기념일이 참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군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한국에는 5월에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문법을 사용한 거네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가족 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솔직히 5월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씨는 조카가 많은 미선 씨가 어린이날에 조카들을 위해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챙기다 라는 동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것만 정리해보면 아이가 가방을 챙겨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에서처럼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찾아서 모은다는 의미도 있고 나는 아침밥을 꼭 챙겨서 먹는다 라고 하면 빠짐없이 준비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화에서 쓰인 것은 어떤 일을 잊지 않고 돌본다는 의미인데 나는 주위 사람들의 생일을 잘 챙긴다 처럼 사용됩니다. 제임스의 말을 듣고 미선 씨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다고 안 챙길 수는 없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요. 그리고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도 있어요. 네, 5월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데 다시는 조카도 많아서 다 잊지 않고 축하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챙길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중요한 기념일을 기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잊지 않고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스승의 날 같은 다른 기념일도 제임스 씨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보통 노동절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 날을 기념하는 나라가 많죠. 그리고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을 의미하죠. 여기까지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제 기념과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기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면 기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념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만들어진 단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 359쪽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볼까요? 먼저 표에 나와 있는 기념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7개의 단어의 의미를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이 있고 기념관을 세우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관은 도서관, 박물관의 관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를 말합니다. 기념식을 준비하다, 기념식을 거행하다처럼 쓰입니다. 이때 식은 졸업식, 결혼식의 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결혼한 날을 기념하는 결혼기념일, 학교를 처음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교기념일처럼 쓰입니다. 다음 단어도 계속해서 볼까요? 다음 단어는 기념전입니다. 기념전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말합니다. 이때 전은 서예전, 개인전, 미술 전시회에 쓰이는 전과 같은 의미로 어떤 물건이나 미술 작품 등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다음은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 주고받는 물품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물건을 사죠. 그런 물건을 수학여행 기념품이라고 하고 또 그런 물건을 파는 가게를 기념품 가게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념사진입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건데요. 졸업식,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기념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우표입니다. 기념우표는 무슨 뜻일까요? 우표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편지 봉투 위에 붙이는 건데요. 기념우표니까 보통 우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특별한 우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기념우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념과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제 책의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1번 연습은 그림과 단어의 설명을 보고 알맞은 어휘를 써보는 연습입니다. 앞에서 선생님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모두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날. 기념일이겠죠? 2번. 그 때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물건. 바로 기념품입니다.
3번.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그날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자리. 기념식이겠죠? 4번. 의미 있는 일이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우표. 네, 기념 우표겠네요. 5번.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 네, 바로 기념관이겠죠? 6번. 어떤 날이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찍는 사진. 기념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어떤 사람이나 일을 기념하기 위해 하는 전시회. 네, 기념전이겠네요. 여러분도 잘 찾아서 쓰셨겠죠? 그럼 이제 360쪽의 2번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볼까요? 각각의 문장의 내용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 쓰시면 됩니다.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이번 12회 골프대회 기념품은 시계와 골프공, 운동복 등 다양하니 많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골프 운동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시계, 골프공, 운동복을 참가자에게 준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어떤 스포츠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주고받는 물건들도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볼까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여행 가면 어떨까? 결혼한 날을 기념하는 날, 바로 기념일이죠. 3번도 계속해서 볼까요? 이번에 우리 회사 창립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외 귀빈을 모시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창립 80주년은 회사를 세운 지 80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사 내부와 회사 밖의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다음은 4번 문장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단체로 다 같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수학여행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가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이런 사진을 기념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5번 문장도 볼까요? 인사동 화랑에서 고 박수근 화백의 40주기를 추모하는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은 문장이네요. 먼저 화랑은 그림 같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박수근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 화가입니다.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름 앞에 고를 붙여서 이미 돌아가신 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인 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추모하다는 돌아가신 분을 그리며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돌아가신 유명한 화가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전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 잘 어울리겠네요. 다음은 6번 문장입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와 독립에 관련된 자료를 보려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됩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는 1860년부터 1953년 정도까지로 보는데요.
한국의 근대 역사와 관계 있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 독립기념관에 가보라는 이야기네요. 여기 독립기념관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올해 11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기념우표가 발행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한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우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국어의 4단원의 기념일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이 기념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